말했던 문재인이 한국을 이끄는 건 세계 행운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제자 가디언즈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자가 최근에 이제 목요일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니까 뭐 누구나 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그 기자가 뒤에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냐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전쟁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 말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예. 지금 외신들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영국, 뭐 미국 다 할 거 없이 문 대통령의 이번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면에 야당 쪽의 반응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뭐랄까요, 점수가 낮습니다.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서 세상 물고기를 다 잡은 양 호들갑을 떨었던 나이브한 현실인식 노벨상을 들먹이면서 크루미를 걷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 의견을 사실상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숨은 좀 쉬시고 하시죠. 그렇죠. 예. 자, 지난 금요일만 해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비난 발언.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 봐라. 뭐 이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북한에 속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주 잔뜩 풍겼는데 상당히 수위가 높았어요. 그때. 네, 그냥 뭐 야당의 반응을 보면은 사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취소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날선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홍준표 대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방선거에서 남북 위장 평화쇼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치기를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경원 의원 뭐 볼튼 만나서 악수도 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예. 이 대한민국 정부의 김칫국 외교다 이렇게 폄훼를 했었고 이 역시 이 안보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나 이러면서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조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했었죠. 예, 네. 그래요. 제가 아까 했던 성대모사도 그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졌을 그랬죠. 때 24일 밤에 그때 그랬었죠. 이제 네. 논평이었는데요. 김광진 의원님, 예. 사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토요일 낮만 해도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장의 그 상황들이 애가 타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민족이 어떻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상황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 정상 간에 그 통화라도 좀 해라라고 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단계 훨씬 넘어서 버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해결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행운이다 이런 발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이 아주 행운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때 모두 발언을 이제 하면서 기자들한테 뭐 질의응답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뭐 A뿔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놓고 그 이튿날에 그래놓고 취소를 정상회담 취소를 했어요. 네. 이게 뭐 그래서 굉장히 좀 황당했었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제 2차 2차가 아니죠. 4차죠. 어쨌든 2000년부터 하면 4차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저도 그 속보가 떴을 때 저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뭐 잘못 온 속보겠거니. 네. 근데 속보가 다 잘못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CNN도 그렇고 연합도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외교는 상상력의 영역이 아닌가. 뭐 용기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좀 발상의 전환. 그래서 이번에 그 판문점의 통일각이었죠. 네, 만남 자체 굉장히 그 길을 트는데 주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광진 전 의원께서 오늘의 두 번째 말 짚어주십니다.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저의 생각을 접는다. 아, 이게 누가 말입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요. 불출마하겠다, 출마하겠다, 또 다시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계속 번복됐던 지난 25일 내 발언입니다. 아니 뭐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 저는 손학규 위원장이 바른미래당 갈 줄은 사실 몰랐어요. 민주평화당으로 가든지 아예 그냥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고 제3지대에 그 남아있든지 할 줄 알았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가셨단 말이죠. 바른미래당은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수 이 정계 개편의 또 한 축이 될 텐데 양대 축 중에 한 축일 텐데 그럼 다시 이제 보수 정치 세력 쪽으로 돌아가신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에 남아 계신 분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정치 스탠스이시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실상의 1인 주자로 대권 주자로 설 수 있는 위치는 좀 아니신 거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래도 좀 경쟁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최소한 뭐 당대표라도 이렇게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는 되실 것 같은데 바른정당 사람들이 사실 과거 동지였으니까 한나라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처음엔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 이튿날 불출마로 입장을 또 바꿨는데 마지막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송파을 선거에 나서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심정. 글쎄요. 선거 나가는데 왜 죽는다는 심정인지. 그러니까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게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걸 밝히시긴 했는데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와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신의라고 하는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정치인으로 죽는 일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내가 나를 버리고 지역을 위해서 그 당을 위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치인들의 언어를 이제 많이 봐왔지만 그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게 이런 거예요. 국민이 불러서 나를 희생하고 죽는다는 각오로 아니, 사실 자기 좋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치 희생하고 많은 걸 양보하고 억지로 나간다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일부 국민들이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송파을 선거가 손학규 위원장한테는 이기는 게 보장되지 않는 선거인데다 그리고 사실 좀 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결단이 또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결국엔 이분이 그 옛날 같지 않구나 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걱정을 할 만도 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누가 이게 선거 얘기라서 좀 그렇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1등이 될지 2등이 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선거라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미 경선을 통과한 당내 후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유승민 바른미래당 그 유승민 대표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박주선 공동대표가 전화를 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나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계속 나가달라고 출마를 이제 강권했다,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계속 자기의 이름을 빼달라 그러고 안 나가겠다 했던 그 당시 어떤 워딩과 그 당시의 어떤 그 명분이 그러니까 이유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뭐 어쨌든 박종진 바른미래당 후보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특히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당이 전폭적으로 민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크게 작용하는 선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선을 통해서 당의 후보로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는 안 되니 당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으로는 안 되니 다른 사람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효과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상큼한 출발은 아니다. 그런 상큼한 출발은 아니고 상처뿐인 출발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죠.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텐데 어쨌든 참 바른미래당 그동안 아주 요란했습니다. 이 공천 갈등이요. 자, 이승원 평론가 오늘의 마지막 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예. 네, TV조선이 한 얘기네요. 그 최근에 이제 오보 혹은 오보 논란이 있었던 기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되지 않고 연막탄만 피워졌다 이런 기사를 냈다가 네. 삭제한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24일 날 그 TV조선 인터넷 뉴스는 그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이런 문구를 이제 밤 11시 28분부터 한 10분 가량 노출시켰다가 바로 삭제를 하고 네.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무슨 다른 기사도 아니고 뭐 이를테면은 지금 막 선거 중이에요. 선거 중이야. 오늘 선거일인데 대선이라고 치죠. 한 4시쯤 아직 투표가 한 4시간 남았는데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치지. 네. 그거는 실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써놓은 거. 그래서 딱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클릭하려고 엔터 치려고 출고하려고 했던 네. 그런 기사, 스탠바이한 기사.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수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TV조선 기자가 북한에 취재를 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취재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예. 뭐 풀로 그런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어떠한 근거라고 하는 걸 말하기가 쉽지 않은 기사인데 예. 의도적 왜곡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본질적으로 말이죠. 이 북한 관련한 기사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연막탄을 피운 흔적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노리고 사실 이 나라의 여러 보수 언론들이 북한 관련 기사 거의 장문을 한 소설을 쓴 기사들이 적지 않았고 이것이 그렇죠. 남북 관계를 더욱 그야말로 교착 상태로 만든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단순 실수다, 착오다 이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이분들의 해명으로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으니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 해명이 북한도 참여하는 특검. 납득이 안 돼요. 예, 네. 예. 자,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더 이제 뭐 연막탄 피우 흔적 이것도 그렇지만 하나 사과를 또 안 한 건 있어요. 오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게 네. 그 외신 기자들한테 $10,000를 취재 비용으로 요구했다 이런 보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과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내고 간 외신 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TV조선의 그 주장은 이런 거예요.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다. 보통 기자들이 저도 잠깐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취재원을 밝힐 수 없을 때는 취재원을 공개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위험해지거나 할 때 이제 보호해 주는 약자들. 거잖아요. 예. 네. 고발자들. 네, 고발자 예. 내부 고발자나 아니면 예. 뭐 정당인일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또 폭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보호하고 말고할 성질의 기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네. $10,000를 냈던 기자가 있다면 그 네. 사람은 피해자라서 예. 말려도 겉으로 나올 겁니다. 내가 $10,000 냈다. 저쪽에서 요구했다. 예를 들면. 예. 근데 이것을 취재를 마치 보호하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굳이 뭐 보호받고 이럴 성질의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명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취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은 네네네.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종결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종결돼서 봤더니 우리 취재원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면 사과하고 뭐 오보에 대해서 네. 반성하면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현송월 총살 이 기사도 아직 안 지웠어요. 예. TV조선이. 예.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네. 예.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밝히시긴 했는데 예.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와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그랬었죠. 하는 얘기들을 네. 계속 해왔던 상황에서 네. 이렇게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신의라고 하는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정치인으로 죽는 일이라는 걸 안다. 예. 그러나 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내가 나를 버리고
지역을 위해서 그 당을 위해서 출마하겠다라고 예. 하는 뜻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치인들의 언어를 이제 많이 봐왔지만 네. 그 제 입장에선 여전히 불편한 게 이런 거예요. 국민이 불러서 나를 희생하고 죽는다는 각오로. 아니, 사실 자기 좋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희생하고 많은 걸 양보하고 억지로 나간다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일부 국민들이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 송파을 선거가 손학규 위원장한테는 이기는 게 보장되지 않는 선거인데다 그리고 사실 좀 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결단이 또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결국은 이분이 그 옛날 같지 않구나 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러니까요. 걱정을 할 만도 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누가 이게 선거 얘기라서 좀 그렇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1등이 될지 2등이 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선거라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네. 어쨌든 이미 경선을 통과한 당내 후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유승민 바른미래당 그 유승민 대표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박주선 공동대표가 전화를 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나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계속 나가달라고 출마를 이제 강권했다,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계속 자기의 이름을 빼달라 그러고 안 나가겠다 했던 그 당시 어떤 워딩과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명분이 그러니까 이유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예. 그래요. 뭐 어쨌든 박종진 바른미래당 후보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차이점 연기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좀 발상의 전환. 그래서 이번에 그 판문점의 통일각이었죠. 네. 네, 만남 자체 굉장히 그 길을 트는데 주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광진 전 의원께서 오늘의 두 번째 말 짚어주십니다.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저의 생각을 접는다. 이게 누가 말입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요. 불출마하겠다, 출마하겠다, 또 다시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계속 번복됐던 지난 예. 25일의 발언입니다. 아니 뭐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 저는 손학규 위원장이 바른미래당 갈 줄은 사실 몰랐어요. 민주평화당으로 가든지 아예 그냥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고 제3지대에 그 남아있든지 할 줄 알았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가셨단 말이죠. 바른미래당은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수 이 정계 개편의 또 한 축이 될 텐데 양대 축 중에 한 축일 텐데 그럼 다시 이제 보수 정치 세력 쪽으로 돌아가신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에 남아 계신 분들과는 네. 조금 거리감이 있는 정치 스탠스이시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네. 그 안에서는 사실상의 1인 주자로 대권 주자로 설 수 있는 위치는 좀 아니신 거고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래도 좀 경쟁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최소한 뭐 당대표라도 이렇게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는 되실 것 같은데 바른정당 사람들이 사실 과거 동지였으니까 예, 한나라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처음엔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다가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 이튿날 불출마로 입장을 또 바꿨는데 마지막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송파을 선거에 나서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심정. 글쎄요. 선거 나가는데 왜 죽는다는 심정인지. 그러니까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게 어떤 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특히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당이 전폭적으로 민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크게 작용하는 네. 선거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경선을 통해서 당의 후보로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는 안 되니 당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으로는 안 되니 다른 사람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효과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상큼한 출발은 아니다. 예. 네, 그런. 상큼한 출발은 아니고 상처뿐인 출발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죠. 예.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텐데 어쨌든 참 바른미래당 그동안 아주 요란했습니다. 이 공천 갈등이요. 자, 이승원 평론가 오늘의 마지막 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예. 네. TV조선이 한 얘기네요. 그 최근에 이제 오보 혹은 오보 논란이 있었던 기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되지 않고 연막탄만 피워졌다 이런 기사를 냈다가 네. 삭제한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24일 날 그 TV조선 인터넷 뉴스는 그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이런 문구를 이제 밤 11시 28분부터 한 10분 가량 노출시켰다가 바로 삭제를 하고 네.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무슨 다른 기사도 아니고 뭐 이를테면은 지금 막 선거 중이에요. 선거 중이야. 오늘 선거일인데 대선이라고 치죠. 한 4시쯤 아직 투표가 한 4시간 남았는데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치지요. 네. 그거는 실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써놓은 거. 그래서 딱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클릭하려고 엔터 치려고 출고하려고 했던 네. 그런 기사, 스탠바이한 기사.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수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TV조선 기자가 북한에 취재를 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취재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예. 뭐 풀로 그런 정보가 들어온 대통령을 공격했었죠. 예, 네. 그래요. 제가 아까 했던 성대모사도 그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졌을 그랬죠. 때 24일 밤에 그때 그랬었죠. 이제 네. 논평이었는데요. 김광진 의원님, 예. 사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토요일 낮만 해도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장의 그 상황들이 애가 타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무슨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민족이 어떻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상황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 정상 간에 그 통화라도 좀 해라라고 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한 단계 훨씬 넘어서 버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해결해 주셔서 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행운이다 이런 발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이 아주 행운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때 모두 발언을 이제 하면서 기자들한테 뭐 질의응답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뭐 A뿔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놓고 그 이튿날에 그래놓고 취소를 해. 정상회담 취소를 했어요. 네. 이게 뭐 그래서 굉장히 좀 황당했었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제 2차 2차가 아니죠. 4차죠. 어쨌든 2000년부터 하면 예, 4차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저도 그 속보가 떴을 때 저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뭐 잘못 온 속보겠거니. 네. 근데 속보가 다 잘못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CNN도 그렇고 연합도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외교는 상상력의 영역이 아닌가. 말했던 문재인이 한국을 이끄는 건 세계 행운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제자 가디언즈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자가 최근에 이제 목요일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니까 뭐 누구나 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그 기자가 뒤에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냐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전쟁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 말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예. 지금 외신들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영국 뭐 미국 다 할 거 없이 문 대통령의 이번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면에 야당 쪽의 반응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뭐랄까요? 점수가 낮습니다.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서 사실상 물고기를 다 잡은 양 호들갑을 떨었던 나이브한 현실인식 노벨상을 들먹이면서 크루미를 걷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 의견을 사실상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아, 숨은 좀 쉬시고 하시죠. 그렇죠. 예. 자, 지난 금요일만 해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비난 발언.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 봐라. 뭐 이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북한에 속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주 잔뜩 풍겼는데 상당히 수위가 높았어요 그때. 네, 그냥 뭐 야당의 반응을 보면은 사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취소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날선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홍준표 대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방선거에서 남북 위장 평화 쇼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치기를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경원 의원 뭐 볼튼 만나서 악수도 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예. 이 대한민국 정부의 김칫국 외교다 이렇게 폄훼를 했었고. 이 역시 이 안보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나 이러면서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조로 정부와